안녕하세요. 잘생긴 유미남입니다. 자, 지금부터 모스 2016 엑셀 엑스퍼트 실전 모의고사 2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문제가 있는데요. 개요를 읽어보면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율을 계산하고 실적을 파악하기 위한 통합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를 만들고 있대요. 자, 1번이요. 환율 계산 워크시트에서 워크시트가 있으면 환율 계산 워크시트를 선택을 해서 셀 범위 E5부터 E40, E5부터 E40씩 원화, 달러, 엔화 이렇게 돼 있는데 유럽은 유로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 이렇게 밑에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유로 기호가 숫자 앞에 오도록 설정합니다. 단 사용자 지정 형식은 변경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표시 형식을 눌러서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셀 서식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컨트롤 1을 누르면 된다고 했죠? 컨트롤 1을 누르면 여기서 회계에 가서요. 기호를 뭘로 바꾸면 될까요? 기호를 유로로 바꾸는 거죠. 뭘. 유로. 유로라고 있을까요? 유로 있네요. 그쵸? 유로가 두 개가 있는데 앞에 붙어 있는 거랑 숫자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얘는 앞으로 갖고 오시면 되겠죠? 확인. 자, 이렇게 두시면 1번 문제가 끝나고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레이블이라는 스타일의 진한 빨강의 아래쪽 이중 테두리와 굵은 텍스트 서식을 추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제목 레이블이라는 스타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홈이라는 메뉴에서요. 그쵸? 홈에 셀 스타일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요. 여기 사용자 지정에 제목 레이블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을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수정에 들어가면 여기에 내가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제목 레이블이라는 스타일이 있고 얘의 서식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한 빨강의 아래쪽 이중 테두리 이거부터 할까요? 테두리에 들어가서요. 아래쪽 이중선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 스타일에서 아래쪽 이중을 선택을 하시고요. 색깔은 진한 빨강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진한 빨강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만 하시면 안 돼요. 직접 거주셔야 됩니다. 테두리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쪽 테두리 있죠? 그럼 아래쪽만 생기는 거고 위쪽 누르면 위쪽도 생기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쵸? 자, 얘네들은 없애고 밑에 줄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중 테두리 했고 굵은 텍스트. 그러면 글꼴에서 굵게 그러면 텍스트가 굵어지겠죠? 확인을 누르고 그러면 확인을 하면 제목 스타일이 이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제목 스타일이 적용된 스타일에 우리가 지금 수정한 부분이 입력이 되겠죠? 자, 3번이요. 환율 계산 워크시트에서 셀 범위 B5, B40에 환율 계산이라는 이름을 정의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했죠? B5부터 B40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자, 그런데 이거는 이 표 끝까지가 40까지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B5부터 B40까지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는 지워졌네요. 자,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름을 쓰셔도 되고요. 수식에 이름 정의를 눌러볼까요? 이름 정의를 누르면 이렇게 뿅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범위가 통합 문서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환율 계산이라고 쓰고 범위가 통합 문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면 이 부분이 환율 계산으로 들어가겠죠. 자, 보세요. 금액 유럽을 이렇게 밑으로 해서 여기에 금액 유로라고 바꿔볼게요. 여기에 금액 유로라고 쓰겠습니다. 이런 연습하는 거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름 정의를 눌렀을 때랑
자, 이름 관리자를 눌러볼게요. 환율 계산은 여기 보니까 통합문서, 금액 유로라고 하는 것도 통합문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름 정의로 해도 되지만 그냥 아까 처음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이름 상자에 환율 계산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름 상자에 쓰는 거랑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정의를 눌러서 쓰는 거랑 똑같은 메뉴네요. 그쵸? 수식에 들어가서 이름 정의를 눌러서 하는 거랑 다 똑같습니다. 이름 관리자. 근데 이거를 하실 때는요, 저 글씨가 틀리면 안 돼요. 환율 계산을 거산이라고 쓰면 나중에 이렇게 이름을 지우고 다시 쓰셔야 됩니다. 자, 4번이요. 환율 계산 워크시트에서 셀 범위 DEFE에 암호를 사용하여 편집 허용 범위를 만듭니다. 범위 제목은 환율, 암호는 1, 2, 3, 4로, 그리고 나서 시트 보호 암호를 1, 2, 3, 4로 사용하여 통합 문서를 보호합니다. 그럼 일단은 D2부터 F2까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D2부터 F2. 얘네들은 변하지 말아야 되나 보죠? 그래서 보시면 검토해 보시면 범위 편집 허용이라고 있어요. 문제에 보니까 D2F2에 암호를 사용하여 편집 허용 범위를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범위 편집 허용이라는 건 뭐냐면 범위의 암호를 설정하고 해당 범위를 편집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범위 편집 허용을 누르시고요. 우리는 이 영역을 만드셔야 돼요.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뭐라고요? 범위 제목은 한율이라고 써주시고 패스워드는 1, 2, 3, 4 엔터 1, 2, 3, 4 뭐 사용 권한을 결정하라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이렇게만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트 암호를 또 1, 2, 3, 4 그럼 여기 시트 보호를 눌러서 패스워드를 1, 2, 3, 4 엔터 1, 2, 3, 4 이렇게 하면요. 얘가 이렇게 바꿀 때 입력하세요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바뀌면 안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시세가 틀리잖아요. 우리가 임의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범위 편집 허용이라고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입력할 수 없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4번까지 봤고요. 5번이요. 금액조회 워크시트에서 C3셀에 하나의 함수를 사용하여 환율 계산 워크시트에서 스모킹 비치 원피스 제품명에 해당하는 금액 원화를 표시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스모킹 비치 원피스에 해당하는 원화 금액을 갖고 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제품명에서 뭘 찾아야 돼요? 스모킹 비치 원피스를 찾아서 그 다음에 금액이 원화인 얘를 33,000원인 값을 갖고 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는 V에 V룩업을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조금 귀찮긴 하네요. 그쵸? 스모킹 그대로 잘 써주셔야 돼요. 비치 원피스를 찾아줘. 컴퓨터한테 룩업 밸류에 컴마 그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어디에서요? 우리는 지금 이 표에서 찾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넘버부터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열에서 내가 갖고 오고자 하는 스모킹 비치 원피스를 찾아줘. 왜냐하면 여기에 제품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컴마 여기서는 F4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 밑으로 잡아 당기지 않잖아요. 그쵸? 네, 컴마 그 다음에 원하는요. 내가 이 제품 명서부터 금액이 두 번째 있잖아요. 그쵸? 하나, 둘, 두 번째 있으니까 2라고 쓰고 콤마 얘는 정확한 값이죠? 0이라고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vlookup을 써서 여기 있는 금액을 바꿀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 자, 6번이요. 우수사원 워크시트에서 우수사원 워크 이거 그러면 밑에 미국이랑 유럽이랑 일본 다 하실 수 있겠죠? 그쵸? 그쵸? 미국에 해당하는 거는 그 옆에 열이고 그 다음에 유럽, 일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만 해주면 돼요? vlookup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만 바꾸면 여기 있는 값들이 뿅 나오겠죠. 그쵸? 한 번에 보여지겠죠. 자, 6번이요. 우수사원 워크시트에서 F5셀에 영업일부 최고 실적을 낸 사원명을 조회하기 위해 영업일부 최고 실적 사원, 영업일부 최고 실적 사원을 찾으래요. 그러면 이 영업일부에 해당하는 여기에 있는 값들 중에서요. 최고 실적을 달성한 누굴까요? 장동수네요. 장동수. 얘의 값을 갖고 와 라고 해줬습니다. 그쵸? 이렇게. 그럼 장동수라는 이름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큐브 함수와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는 수식을 추가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자, 이거는 큐브 함수인데 2010에는 이런 함수가 없었거든요. 2016에는요, 이 큐브 함수를 써가지고 매치랑 인덱스처럼 그 값을 갖고 오라는 함수가 나오네요. 그쵸? 이거는요, 조금 어려운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외워서 푸세요. 이런 거를 굳이 안 푸셔도 됩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00점 만점에 700점을 맞으면 되니까 그런데 한번 해보시고 풀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푸시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좀 넘어가셔도 됩니다. 큐브 함수 같은 경우에요. 자, 일단은 어, 영업 일부의 최고 실적 사원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 큐브 랭크드 멤버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넥션은요, 쌍따옴표를 하시고 탭키를 누르면 여기 디스 워크북 데이터 모드 해서 여기 있는 통합 문서가 들어가요. 그리고 커넥션을 이렇게 큰 따옴표로 잡고 일단 집어 넣어 주시고 컴마를 하신 다음에 set expression에 꼭 불러와야 돼요. 큐브셋이라는 함수를 불러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커넥션을 큰 따옴표 한 다음에 디스워크 데이터 모델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컴마 set expression의 앞에 랭크드 멤버에 해당하는 값을 큐브셋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set expression에서는 우리가 지금 찾는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조건 어떤 걸 갖고 오냐면 조건과 조회값을 찾아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요.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최고 실적 사원의 이름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원명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실적표에서 부서가 영업 일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부서에 해당하는 사원명에 해당하는 우리가 지정하는 실적이 최고로 많이 달성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사원명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과 범위를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은요, 한따옴표를 하고, 대괄호를 열고요. 실적표라는 시트에서 점, 어떤 거요? 부서명이, 실적표의 부서명이 영업일부고 곱하기 조건이에요. 영업일부에 해당하는. 근데 범위는요.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실적표 사원명 실적표에 있는 사원명을 전체를 다 갖고 와.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children 그 아래에 하이 분류에 있는 children 요거 범위 안에서요. 자, 요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마 캡션은 필요 없고요. 설명이니까 컴마
그 다음에 우리는 최고로 실적을 많이 달성한 사람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값이 높으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값에서 sort by 어떻게 정렬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갖고 오고 싶은 게 뭐예요? measure 점 어떤 값에서 합계 상기 실적 합계 땡땡인가요? 합계 땡땡 한 칸 띄고 상기 실적 닫고 대괄호 닫고 지금 소트 넣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한따옴표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큐브셋을 닫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랭크는요 1등. 왜냐하면 가장 높은 사람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1 하고 그 다음에 가로를 닫고요. 엔터를 치면 강동수를 불러오잖아요. 그쵸? 잘 모르시겠죠? 이 큐브 함수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부분에서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영업 1부에서 우리는 찾아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영업 2부에 지금 똑같이 상기 실적이 높은 사람의 이름을 한번 갖고 와볼게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큐브 랭크드라는 함수를 써서 자, 그쵸? 한따옴표하고 탭 그 다음에 닫아주고 여기에 이제 큐브 셋이라는 함수를 또 불러오는 겁니다. 큐브 셋. 그 다음에 앞에처럼 동일하게 한따옴표를 하고 탭키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set expression에 조건과 범위를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건 곱하기 범위인데 우리는 지금 조건이 영업 2부에서 이름을 갖고 와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요. set expression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실적표 부서명이 뭘 찾아야 돼요? all이라고 하면 전체를 찾는 거지만 우리는 영업 2부에서 찾고 싶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실적표에서 이거는요 두 번째 할 때는 자동으로 완성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원명이 어떻게 해요? all 사원명을 다 갖고 와 라고 해야죠. 그쵸?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린데 children이라고 쓰는 그 아래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다 갖고 와가 되는 거예요. 얘는요 가로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캡션은 없고요. 내림차순으로 높은 수가 1등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sort by는요 우리가 어떤 거에서 찾아서 이 값을 계산을 해서 갖고 올 거야 이거니까 얘는요 다운표를 하시고 measure 특정하다 어디서요 대괄호 열어서 합계 땡땡 상기 실적을 기준으로 특정을 해서 계산해봐. 자, 그러면 지금 큐브셋 함수를 완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컴마를 하시고 그 다음에 랭크는 몇 번째 값, 첫 번째 값. 그냥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이문성이라는 값을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이문성. 그럼 95,000원이니까 이렇게 뿅 갖고 전략 영업부, 해외 영업부도 마찬가지겠죠? 큐브셋 함수는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외워서 하셔야 됩니다. 이 순서를 좀 외우셔야 되고요. 이거는 좀 쉽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프로젝트 1번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프로젝트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2번은요, K 에어라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고객들의 예약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통합 문서를 편집하고 있대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인데 예약 워크시트에서 J열의 AND와 OR 함수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등급에 따라 누적 이용 횟수를 초과한 경우 true를 표시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false를 표시합니다. 모의고사 1번에 나왔던 문제죠? 그쵸? 등급을 기준으로 따져서 누적 이용 횟수가 넘으면 초과를 하면 true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alse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두 개죠. 일단은 등급에서 A 등급이니 B 등급이니 C 등급이니 이렇게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김차순에 해당하는 누적 이용 횟수가 A 등급이면 A 등급만큼 초과해?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생각나세요? 자, 일단은요. 우리는 얘네 두 개를요. AND 조건으로 묶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등급이 A일 때 우리는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등급이 A일 때 누적 횟수가 10 이상이니 B일 때 5 이상이 5보다 커? C 등급이면 0보다 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는 AND 함수를 열어서요. 그쵸? 나는 얘의 등급이 는 A니? 라고 물어보고요. 맞아?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얘의 누적 이용이 커? 10보다?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A랑 B 조건이 어떻게 연결돼야 돼요? 얘는요. AND 함수로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ND 함수로 연결돼서 얘랑 얘가 맞아? 라고 해서 맞아. 맞는 경우에 true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false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건은요. A니 얘를 A뿐만 아니라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B니? C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써주는 거죠. 생각나세요? or라는 함수를 열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and라는 함수를 열어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등급을 기준으로 내가 각각의 등급이 맞고 그 다음에 누적 이용 횟수도 맞으면 그 조건이 참이면 OR 조건은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OR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때 true가 나오면 그 true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false가 나오잖아요. AND 조건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false가 나오면 참이 되는 것만 있을 때 참이 되는 거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차순의 등급부터 AND 함수를 열었으니까 AND라는 함수는요. 안에 조건들이 전부 다 true가 돼야지만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3개 만들 거예요. 등급이 A, B, C 3개를 만들 건데 이 등급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AND 함수에서는 true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rue가 되고 그 다음에 이 A에 해당하는 누적 이용 횟수마저도 참이 되면 true가 되잖아요. 그럼 OR 함수에는 그 true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이 있으면 true가 되니까 true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OR 함수를 열어서요. 첫 번째 A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김차순의 등급이 는 A이고, 얘의 누적 횟수가 초과돼 A 등급의 누적 횟수만큼, 그쵸? 10이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셀 값으로 갖고 올 때는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F4를 씌워주셔야죠, 그쵸? 갖고. 자, 이게 첫 번째 A 조건, 그 다음에 AND 함수를 또 열어서 김차순의 등급이 는 B니? 라고 물어보고, 그쵸? 그 다음에 얘의 이동 횟수가 커? 누구보다? F4. 그래서 가로 닫고, AND 함수에 가로 닫고, T조건 완성이요. 그 다음에 또 AND 함수를 열어서요. 어떻게 해요? 김차순의 등급이 는 C니?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김차순의 누적 횟수가 커? 얘보다 F4. 그 다음에 AND 함수 닫고, O 함수를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요, 밑으로 내리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보면 되겠죠? 얘는 C고요. C 등급이 0보다 크니까 얘는 true가 되는 거고 얘는 C인데요. 0보다 작으니까 false가 되는 거고 해볼까요? 얘는 A인데 10 이상이니까 얘는 true가 되는 거고요. 얘는 B인데 5보다 크니까 true가 되는 거고 true 그쵸? false가 하나뿐이 없네요. 야 이렇게 문제에 나오면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되게 헷갈리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별 요약 워크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의 총합계 행을 제거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날짜별 요약으로 와서 이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면요. 여기 있는 피벗 테이블이 열리고 우리가 지금 없애고 싶은 거는 이 총합계 이 행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쵸? 자, 얘는요, 구행에 들어가 있는 총합계입니다. 만일에 여기에 순번이 있고 또 있고 하면 이 두 번째 순번 2라고 있다고 하면요. 여기 열의 총합계도 같이 나왔겠죠? 그러면 얘 총합계의 얘를 없애줘야 되니까 우리는 디자인에 가서요. 총합계를 눌러서 행의 총합계만 설정, 열의 총합계만 설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행의 총합계를 없애야 되니까 얘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행의 총합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별 요약 워크시트에서 D4셀에 get pivot 데이터를 사용하여 날짜별 요약 필드에서 D4셀에 우리는 이 피벗 테이블을 사용을 해서 K2703 편명에 K703 얘네요. 그쵸? 이 편명에 해당하는 2018년 12월 9일 이 2018년 12월 9일에 해당하는 출발 날짜의 탑승 인원수 4명이네요. 그쵸? 여기에 이 값을 갖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get은 얻다, pivot 데이터를 가지고 저기 있는 값을 갖고 와 라고 하는 문제인데 2010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2016 버전에서 나오는 게 큐브 함수랑 이 부분이 좀 많이 틀린 부분이 2010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외워서 하셔야 돼요. 일단은 함수를 쓰겠습니다. get pivot 테이블 보고서 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우리가 갖고 오고 싶은 거는요. 여기에 있는 개수입니다. 그쵸? 데이터 필드를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이 예약 일자에 어찌됐건 순번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 가지고 갖고 온 거잖아요. 그쵸? 요거에 해당하는 출발 날짜가 2018년 12월 9일이고 편명이 K703인 애들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순번이라는 필드에서 갖고 올 거야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순번.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한 거는 우리가 이제 순번이라는 필드에서 찾을 거지만 우리가 지금 얘는요. 우리 날짜별 요약 시트에 있는 A3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그려졌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필드 1, 아이템 1. 이거는 조건들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편명이 K703이고 출발 날짜가 2018년 12월 9일이니까 이건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약에서 출발 날짜, 컴마 반대로 했네. 자, 12월 9일이고 그쵸? 컴마 그 다음에 편명이 컴마 그 다음에 K703 클릭해주면 계산은요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출발 날짜 12월 9일로 찍히고 편명이 K703으로 찍혔을 때 우리는 이 날짜별 요약 시트에서 그거에 A3셀부터 시작하는 피벗 테이블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갖고 와줘 라고 하는 게 get pivot 데이터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좀 외워서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필드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결과값을 갖고 오는 필드명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 피벗 테이블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의 필드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고자 하는 K703 그 다음에 또 필드명 그 다음에 날짜 조건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구해지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날짜별 요약 워크시트에서 편명들이 각 출발 날짜 안에 그룹화되도록 피벗 테이블을 수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날짜별 요약 워크시트에 편명들이 각 출발 날짜 안에 그룹화되도록. 자, 얘는요, 이 피벗 테이블을 열어서 편명이 출발 날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지. 자, 뭘 했냐고요? 날짜를 기준으로요. 날짜를 기준으로 문제에 보니까 출발 날짜 안에 편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2018년 여기 행을 서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편명이 위쪽으로 가 있으면 편명을 기준으로 날짜가 오는 거고
지금 이 편명이 출발 날짜 아래에 돼 있으면 출발 날짜를 기준으로 편명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서로 바꿔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해결이 됐고 5번이요. 편명 분석 워크시트에 편명 분석 워크시트에서 각 등급별 인원수는 꺾은형 차트를 총 인원수는 보조축을 사용하여 영역형 차트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편명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뭐예요? 등급별 인원수는 꺾은 선형 차트를 총 인원수는 보조축을 사용하여 영역형 차트를 추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요.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차트를 그려줄 건데 영역형 차트가 있을까요? 모든 차트 영역형 인원수는 꺾은 선형 차트 얘는요 콤보 상자로 갖고 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A, B, C는요 꺾은 선형으로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총 인원수는 보조축으로 옮기되 영역형 차트로 바꿔주셔야죠. 그래서 A형은 꺾은 선형 B도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아니네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꺾은 선형 그 다음에 총 인원수는 영역형 그리고 얘는 보조축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프로젝트 2번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프로젝트 2번에서는 getPivot 데이터라는 함수가 처음 나온 문제 유형이네요. 자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3번이요. 개요를 보니까 YBM 시스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장비를 실험하여 유지관리하고 고객에게 대하는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통합 문서를 작성하고 있대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요. 실험 측정 워크시트에서 모든 회차의 평균 측정 값이 10보다 큰 경우에 조건이 나왔네요. 그쵸? 셀 범위 A4, A13에 25% 회색 무늬 스타일과 파랑 무늬 채우기를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죠, 그쵸? 그러면요, 일단은 범위를 선택하셔야 되니까 A4부터 A13까지 선택을 하고, 자, 홈에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이 있죠? 세 규칙으로 들어가서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쵸? 그러니까 조건이 일단 뭔 거예요? 자, 는 모든 회차에 평균을 구한 다음에 이 평균 측정값이 10보다 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average라는 함수를 써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A001에 해당하는 평균을 일단 구하는 거예요. 그쵸? 평균을 구하시고 얘는요 절대 참조로 하면 안 되고 풀어주셔야죠. 밑으로 당겨서 값이 구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크다, 10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이게 조건이고 그러면 이 조건이 맞으면 서식을 적용을 하는데 어떤 거요? 25% 회색 무늬 스타일과 파랑 무늬 채우기 무늬색은 문제대로 갑시다. 25% 회색 무늬 스타일 25% 회색 무늬 스타일에 그쵸? 파랑 무늬 채우기색 파랑색 무늬 채우기 파랑 무늬 채우기 그쵸? 이렇게 바뀌면 된다고 했어요. 장비 이 부분이 배경색을 채우기가 아니니까 이 문제를 잘 보셔야겠네요. 그쵸? 확인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확인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애들만 이렇게 뿅 바뀌네요. 그쵸? 자 이게 1번이었고 2번이요. 장비 대역 분석 워크시트에서 F열에 AND 함수를 사용하여 장비가 모든 분기에 대여된 경우 true를 표시하고
그 외에는 false를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는 and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각각의 값이 0보다 커? 라고 해야겠네요. 그쵸? 얘의 값이 크다 0보다. 자, 두 번째도 크다 0보다. 세 번째도 크다 0보다. 네 번째도 선택할 수 없으니까 다른 셀을 선택해서 크다 0보다. 이렇게 쓰면요. 값이 0 보이시겠죠? 일단? 그러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를 기준으로 0이 들어간 애들은 false가 되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큰 애들은 전부 다 true가 되겠죠? and 함수를 이해하고 있냐라는 문제네요. 그쵸?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지출 내역 워크시트에서 A1셀로 시작해서 지출 내역 엑셀 파일을 사용하여 쿼리를 불러온다고 했어요. 그쵸? 우리가 필요한 필드는 날짜, 요일, 지출 항목, 거래 유형 및 금액열만 포함되도록 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데이터에서요. 쿼리를 사용해서 갖고 오는 겁니다. 새 쿼리 파일에서 엑셀 파일이잖아요. 그쵸? 통합 문서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요. 문서 폴더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탕화면에 있는 여기서 지출 내역을 가져오기. 그런데 다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문제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날짜, 요일, 지출 항목, 거래 유형, 금액.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그쵸? 지출 내역 필드를 연 다음에 날짜, 요일 얘네는 빠져야겠네요. 월가 제거, 일도 제거, 날짜, 요일, 지출 항목, 거래 유형, 금액 이렇게만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닫기 및 로드 이렇게 뿅 갖고 와주면 되죠. 4번이요. 연간 지출 내역 워크시트에 B열의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이 B열의 얘네요. 그죠?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이 숫자 1에서 7로 표시되도록 함수를 입력합니다. 이때 일요일은 숫자 1로, 토요일은 숫자 7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날짜가 나오고요. 여기 요일에 숫자 1번부터 7번까지 이거는 위크데이 함수예요. 일정 날짜의 요일을 나타내는 1에서 7까지의 수를 구합니다. 탭을 누르면요. 여기 시리얼 넘버에 시리얼이 붙은 거는 날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날짜를 집어넣되 컴마를 해주면요. 여기 1에서 7, 일요일부터 토요일 이렇게 여러분들 달력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거는요. 월화수목금토일이잖아요. 그런데 달력을 생각해 보세요. 썬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월화수목 일, 월화수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문화에 맞게 위크데이 함수를 써 니네가 월화수목 금토일을 표현하면 이 방식으로 쓰고 일요일부터 시작하려면 1이라고 써 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방식들을 정해 놓은 건데요. 이거는 문제에서는 1방식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1부터 일요일이 시작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방식을 넣어주시면 나머지 값은요. 지가 알아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하는 게 더 어렵긴 하지만 여기 앞에 추주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5번이요. 대여 지역 워크시트에서 제가 이거 틀렸어요. 자, 연간 지출 내역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는요, 그냥 갖고 와가지고 틀렸네요. 자,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요? 여기서 데이터에서 새 쿼리에 파일에서 통합 문서에서 지출 내역에서 가져왔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지출 내역 이 표에서 편집을 누른 다음에
아까 한 거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 두 개가 지워졌잖아요. 그쵸? 컨트롤 같이 선택을 하고 열 제거. 요일, 지출, 거래 내역, 금액. 그쵸? 그 다음에 닫기 및 로드에서 닫기 및 로드를 하면요. 새로운 시트로 갖고 오는 겁니다.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라고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존 워크시트에 어떻게? 여기를 선택해 주셔야죠. 연간 지출 내역의 범위를 A1셀 확인. 여기로 갖고 오셔야 됩니다. 로드. 그쵸? 그래서 시트 1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연간 지출 내역 이 시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얘는 지워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위크데이 함수를 써야겠죠? 엄마 1. 이거 조심 유의하셔야겠네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지역 워크시트에서 각 지역의 A002와 A005 대여자 수를 보여주는 묶은 세로 막대형 피벗 차트를 만들라고 했어요. 일단은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는 피벗 차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여기 도구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해서 숨겨진 메뉴가 생기면요. 여기 도구에 보시면 피벗 차트라고 나오잖아요. 피벗 차트를 일단은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묶은 세로 막대형을 갖고 오셔야죠. 그쵸? 확인. 그럼 이렇게 갖고 와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비를 선택을 하셔서 A002와 A005 대여자 수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거는 모두가 선택이 돼 있으니까 A002와 A005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 되시나요? 자, 지역들이 나와 있고 지역은 상관이 없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장비를 기준으로 A002, A005에 해당하는 개수를 세고 싶은 거잖아요. 그 사람의 개수, 그쵸? 그래서 요렇게만 해주시면 지금 5번 문제는 끝나잖아요. 그쵸? 개수를 센다고 했으니까. 좀 너무 간단하긴 한데 메뉴를 찾아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면 우리가 프로젝트 3번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해서 숨겨진 메뉴에서 우리는 분석에 피벗 차트를 만들어줘 라고 넣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에서 우리가 필터링만 적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만 이렇게 좀 보여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4번이요. 개요를 보니까 여러분은 식품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문 내역을 정리하고 공급업체별로 집계하기 위한 워크시트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번이요. 주문 내역 워크시트에 B22, B29 셀 범위까지 3월로 채웁니다. 단 셀 서식은 변경하지 마세요. 자, 어떻게 돼 있어요? B23부터 B29 3월로 채웁니다. 그럼 얘를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밑으로 슝 내리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면 B29, B23. 그러면 여기 홈에 보시면 채우기라고 있잖아요. 채우기에 아래쪽으로 클릭을 하면 그게 뿅 들어갑니다. 그냥 채우셔도 돼요. 자,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내역 워크시트에서 F2셀에 조건부 합계 함수를 사용한대요. 식품 공급업체에서 식품 공급업체에서 공급업체가 극동상사, 상형식품, 식품이 있는데 일단은 식품 공급업체에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쵸? 공급받은 분류가 해산물이야? 이거네요. 조건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총 금액의 합계 우리가 필요한 얘는 얘랑 얘가 필요하네요. 그쵸? 그래서 공급업체가 식품인 사람들을 고르고 그 다음에 제품 분류가 해산물인 걸 골라서
그거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들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건이 하나일 때는 썸 레인지가 마지막에 오는데 조건이 2개 이상일 때는 금액의 범위가 썸 레인지가 먼저 들어가죠.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콤마. 그 다음에 어떻게 쓰셔야 돼요? 공급업체가 식품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조건의 범위, 공급업체들 중에서 콤마. 그냥 식품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쓰셔야 돼요? 따옴표를 하고 앞에 탐형식품, 해성식품, 식품으로 끝나니까 별식품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식품.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제품 분류,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 키가 콤마. 뭐가 되면 돼요? 해산물이 돼야죠. 해산물, 해산물. 이렇게 계산을 하면 값이 구해지겠죠. 그렇죠? 셀 값으로 갖고 와도 되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3번이요. 공급업체별 집계 워크시트에서 공급업체별 집계 워크시트에서 여기에요.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네요. 그렇죠? 워크시트에서 공급업체 아래에 제품 분류 행을 추가합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피벗 테이블을 열어야죠. 공급업체 아래에 제품 분류 행을 추가합니다. 그럼 제품 분류를요. 공급업체 아래에 넣어주는 거예요. 주문일 밑에 넣어주시면 안 돼요. 여기 제품 분류를요. 공급업체 아래쪽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 육류, 해산물. 원래는요. 제품 분류 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날짜만 있었는데 지금 제품 분류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어디에? 공급업체 아래에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이 되니까 공급업체 나오고 제품 분류 나오고 주문일 이 순서로 입력이 되도록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업체별 집계 워크시트에서 우선 공급업체별로 데이터를 그룹화한 다음 제품 분류별 제품을 주문한 월별로 그룹화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요. 얘네는 지금 공급업체별로 그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유, 육류, 해산물별로 다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 주문일을 기준으로 월별로 그룹화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월 1로 되어 있으니까 이 날짜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그룹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월로 선택을 하시면 월별로 그룹화돼서 묶여지잖아요. 그쵸? 자, 우리가 생각하실 때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그냥 월별로 그룹화하시오 라고 하면 쉽게 돼 있는데 공급업체별로 그룹화한 다음 제품 분류별 제품을 주문한 월별로 그룹화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되시는데 그룹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5번은요.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활성화합니다. 개발 도구에 있죠? 개발 도구에 매크로 보안을 누르시면요. 보안 창이 뜨고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고 저장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저는 일단 그냥 놔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매크로 개발 도구의 매크로 보안에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 포함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확인 누르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젝트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프로젝트 5번이요. 여러분은 문구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상품별, 지점별 실적과 매출을 분석하기 위한 워크시트 작업을 수행하고 있대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워크시트에서 엑셀의 예측 기능을 사용을 한대요. A001 상품에 대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2천만 원이 되도록 가격을 계산합니다. 자, A001 얘에 해당하는 값이 예측 기능이라고 하는 건 목표값 찾기 같은데요. 그쵸?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 손익분기점 수량, 매출액은 얘잖아요. 그쵸? 얘가 2천만 원이 되도록 가격을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가격을 변동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매출액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쵸? 어디 있었어요?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요. 그쵸? 내가 선택한 얘가 얼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2천만 원이요. 2000000 뭘 바꿔서요? A001의 가격을 바꿔서요. 확인을 누르면 2천만 원이 되려면 가격이 더 올라가면 되네요. 그쵸? 확인.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200만 원 아니죠? 2천만 원. 2번이요. 손익분기점 워크시트에서 셀 범위 K4, K8에 있는 데이터를 회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하되 특정 언어나 지역은 지정하지 마십시오. 이때 회계 표시 형식 기호가 데이터 앞에 와야 하고 사용자 지정 형식 서식은 생성하지 마시오. 그러면 일단 K4, K8에 있는 부분을 홈에 보시면요. 회계 형식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범위를 선택을 하고 홈의 표시 형식에 회계 형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경기도 지점 실적 워크시트에서 어떤 거요? H4셀에 모든 지점의 제품별 총 판매 수량의 평균, 모든 지점의 제품별 총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는 수식을 추가합니다. 총 판매 수량의 평균. 그러면요, 얘는 뭔가요? 요거에 해당하는 평균을 구하면 되잖아요. 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에버리지 함수 쓰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가지고 고민이 되네요. 그죠? 우리는 모든 제품에 합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합계에 해당하는 뭘 구하면 돼요? 판매 수량의 총 평균이잖아요. 모든 지점에 해당하는. 그러면 얘네들의 범위를 집어넣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요. 평균을 구해주네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4번이요. 경기도 지점 실적 워크시트에서 조건부 서식 규칙을 수정하여 E4부터 22셀 범위에 평균값을 초과하는 값들이 모두 자주 글꼴색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합니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로 들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여기를 편집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건이 뭐예요? 셀 범위에서 평균값을 초과한대요. 그러면 상위 10%의 종류가 아니라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 얘를 선택한 부분에서 평균보다 초과할 경우 어떻게 해요? 자주 글꼴색. 그러면 서식에서 글꼴에 자주 글꼴색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주. 요걸로 바꾸라고. 확인. 적용. 그러면 자주색으로 바뀌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조건부 서식이고 별로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수정을 해서 고치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마지막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통합 워크시트에서 상반기 및 하반기 데이터를 사용하여 A17셀로 시작하여 통합합니다. 첫 획인 상품과 왼쪽 열인 거래처의 레이블을 사용하여 평균 매출을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통합입니다. 통합. 그래서 A17셀을 선택을 하고요. 데이터라는 메뉴에 통합을 갖고 와서 상반기랑 하반기를 한꺼번에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각형이 모여가지고 빨간색 사각형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통합이라는 걸 선택을 하셔서 그런데 평균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첫 행과 왼쪽 열인 거래처의 레이블을 사용하여 그러면 함수를 에버리지로 바꾸고 참조 영역을 거래처부터 상반기의 표를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의 표도 동일하게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시면 얘는 뿅 해가지고 값이 구해지겠죠. 그렇죠? 이게 통합이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상반기, 하반기의 평균을 구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2회를 또 같이 풀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새롭게 하는 문제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2010이랑 좀 틀린 부분이 뭐 큐브 함수라든지 그 다음에 피벗 데이터 함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랑 그리고 2010에서 보는 문제랑 조금 좀 이상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해석을 해서 좀 어렵게
번역을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그럭저럭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주는 거고, 한 문제 한 문제 푸시고,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문제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시더라도 이 문제가 비슷하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적용을 해서 푸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 모의고사 3회가 한 회차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음 회차 모의고사 3회 마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해 라고 하면 앞에 문제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